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깊이 파고들 주제는요. 보내주신 자료들, 그러니까 한국의 파산 절차에서 세금, 즉 조세 채권이 어떻게 취급되는가 이 부분입니다. 보니까 법률 조항도 있고 실무 지침에다가 실제 판결문까지 아주 다양하게 보내주셨네요. 네, 안녕하세요. 그래서 오늘 저희의 목표는 이 좀 복잡해 보이는 자료들 속에서 핵심을 딱 뽑아내는 겁니다. 개인이나 회사가 파산했을 때 밀린 세금, 이거 그냥 일반 빚이랑 딱 같을까요? 아니면 뭐 특별 대우를 받는지, 왜 그런 건지, 파산이라는 이 큰 과정 안에서 세금 문제가 실제로 차지하는 위치, 그 무게감을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맞습니다. 그 파산 절차의 기본적인 어떤 정신이라고 할까요? 그건 채무자의 남은 재산을 모든 빚쟁이, 그러니까 채권자들한테 최대한 공평하게 나눠주는 거거든요. 네, 공평 분배. 근데 여기에 이제 국가의 세금 받을 관리, 이 조세 채권이 딱 들어오면 상황이 조금 복잡해져요. 법에서 종종 이 조세 채권에 특별한 힘, 그러니까 우선권을 주거든요. 아, 우선권이요? 네, 왜 그런지 그리고 이게 실제 파산 과정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걸 이해하는 게 이번 분석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한번 짚어보죠. 법원에서 파산 선고 딱 내리면 그 다음엔 구체적으로 뭐가 어떻게 달라지나요? 채무자 재산 모아서 파산재단 만들고 또 이걸 관리할 파산관제인 선임하고 이런 내용은 자료에도 나와 있네요. 네, 그 파산 선고가 모든 것의 시작점이죠. 선고가 내려지는 그 순간 채무자의 재산은 원칙적으로 파산재단이라는 하나의 바구니에 담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걸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은 법원이 정한 파산관제인에게 넘어가고요. 관제인한테요? 네, 가장 중요한 변화 중 하나는 이제 이때부터는 개별 채권자들이 내 돈 내놔 하면서 막 따로 압류 걸고 소송하고 이런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돼요. 아, 개별 행동은 스톱이군요. 그렇죠. 모든 채권자를 위해서 뭐랄까 일종의 단체 협상 아니면 집단 배분 절차가 시작되는 셈입니다. 그렇군요. 개별 행동은 멈추고 이제 다 같이 정해진 룰에 따라서 배분받는 거다. 이때 근데 그 빚의 종류를 나누는 게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아, 네, 맞습니다. 파산 절차를 이해하려면 꼭 알아야 하는 개념인데요. 바로 파산 채권하고 재단 채권,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겁니다. 파산 채권, 재단 채권. 네, 아주 쉽게 말하면 파산 채권은 파산 선고 전에 이미 발생해 있던 빚이에요. 뭐 예를 들면 파산 전에 빌렸던 돈이나 물건 사고 못 갚은 대금 같은 것들이요. 아, 선고 전에 빚. 반면에 재단 채권은 조금 달라요. 이건 파산 절차를 진행하는 꼭 과정 자체에서 생기는 비용 성격의 채권들. 예를 들어 파산 관제인 보수라든지 파산 재산을 관리하는 데 드는 비용 같은 거요. 또는 법에서 특별히 이건 재단 채권이야 라고 딱 정해준 채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고 전에 생긴 빚이랑 절차 진행 중에 생기거나 아니면 특별히 지정된 채권, 이 둘을 나누는 결정적인 차이, 그게 뭔가요? 이걸 왜 이렇게 중요하게 나눠야 하는 거죠? 그건 바로 돈을 받아가는 순서랑 방식 때문입니다. 재단 채권은요, 파산 채권보다 훨씬 먼저, 거의 뭐 최우선으로 변제를 받아요. 훨씬 먼저요? 네, 복잡하게 배방 절차 기다리고 할 필요 없이 파산재단에 돈이 생기면 그냥 수시로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파산 절차 자체를 원활하게 진행하려면 필요한 비용들이 먼저 처리되어야 하니까 그런 취지죠. 예를 들어서 파산 재산을 관리하고 또 팔고 이걸 환가라고 하죠. 배당하는 데 드는 비용들, 이게 대표적인 재단 채권입니다. 보내주신 자료 첫 번째 묶음 14페이지에도 이 재단 채권의 우선적인 지위가 잘 나와 있어요. 그렇군요. 그럼 오늘의 주인공, 밀린 세금. 이 조세 채권은 그럼 어디에 속하는 걸까요? 파산 선고 전에 발생한 일반적인 빚. 그냥 파사 채권으로 똑같이 취급될까요? 아니면 이것도 뭔가 다른가요? 소스원 첫 페이지 아래쪽에도 이 문제가 잠깐 나오네요. 네, 바로 그 지점이 핵심인데요. 조세 채권은 보통 단순한 파산 채권으로 취급되지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요. 국세기본법이나 지방세기본법 같은 세금 관련 법들을 보면요. 국가나 지자체의 세금에 대해서는 다른 일반 채권보다 먼저 변제받을 관리, 즉 국세 우선권 또는 지방세 우선권이라는 아주 강력한 무기를 주고 있어요.
와, 강력한 무기요. 네, 보내주신 자료 소스1에 16페이지, 17페이지에 이 내용이 잘 정리되어 있죠. 그러니까 세금이 다른 빚보다 먼저다. 이게 그냥 기본 원칙이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심지어 채무자 재산에 저당권 같은 담보가 걸려 있어도 그 세금이 담보채권보다 우선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담보보다도요. 물론 이게 뭐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예외는 있습니다. 세금의 법정기일이라고 해서 세금 낼 의무가 확정된 날짜가 있거든요. 그 날짜보다 먼저 등기된 전세권이나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에는 세금이 우선하지 못해요. 이런 예외 규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정기일이 언제냐가 우선순위를 가르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되죠. 하지만 큰 틀에서 보면 세금은 아주 강력한 우선 변제권을 갖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혹시 국세랑 지방세 사이에도 뭐 서열 같은 게 있나요? 뭐 국세가 먼저라든지? 아니요, 국세하고 지방세 사이에는 원칙적으로 순위가 같습니다. 동순이에요.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보다 무조건 먼저 받고 그런 건 아니고요. 만약에 재산이 부족해서 다 못 갚으면 각 세금의 비율대로 안분해서 나눠서 갖게 됩니다. 중요한 건 파산 절차 안에서도 이런 세법상의 우선권이 상당히 존중된다는 점이에요. 아하. 그래서 많은 조세 채권들이 그냥 단순 파산 채권이 아니라 우선권 있는 파산 채권으로 분류되거나 어떨 때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아예 재단 채권으로 취급되기도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진짜 흥미로운 부분 같아요. 파산 절차 중에, 그러니까 파산 선고 후에 새로 발생하는 세금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파산 관제인이 파산한 회사 건물 팔아서 빚 갚을 돈 마련하려고 해요. 근데 그 건물 파는 과정에서 양도소득세가 나왔어요. 이건 분명히 선고 후에 발생한 세금인데 이건 어떻게 처리될까요? 네, 여기가 실무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하고 가끔 논란까지 되는 그런 지점입니다. 특히 말씀하신 것처럼 파산관제인이 파산재단에 속한 자산을 매각했을 때 나오는 양도소득세 문제, 이게 아주 대표적이죠. 보내주신 자료 두 번째 묶음, 소스2에 들어있는 수원지방법원 판결이 바로 이 문제를 정면으로 다룬 사례입니다. 아, 그 판결문이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원은 이 경우에 발생한 양도소득세를 재단 채권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재단 채권이요? 선고 후에 발생했는데도요? 그렇습니다. 즉, 파산 선고 후에 파산관제인의 재산 매각 행위 때문에 발생한 세금은 파산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비용하고 비슷한 성격을 갖는다. 이렇게 본 거죠. 재단 채권으로 본다는 것? 아까 재단 채권은 거의 최우선 변제 대상이라고 하셨잖아요. 그게 왜 이렇게 중요한 건가요? 다시 한번 짚어주시죠. 네, 맞습니다. 재단 채권으로 인정된다는 건 그 건물을 팔아서 생긴 돈에서 이 양도소득세를 다른 어떤 빚보다도 먼저 갚아야 한다는 뜻이에요. 세금을 다 내고 남은 돈으로 다른 채권자들한테 나눠줘야 하는 거죠. 그러니 결국 파산 선고 전에 돈 빌려줬던 일반 파산 채권자들 입장에서는 자기들한테 돌아올 몫이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법원은 근데 왜 그렇게 판단했을까요? 그냥 생각하면 파산해서 돈도 없는데 새로 생긴 세금까지 제일 먼저 내라는 게 좀 가혹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법원의 주된 논리는 이제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2호라는 조항에 근거하는데요. 이 조항이 파산재단의 관리, 환가 및 배당에 관한 비용을 재단 채권으로 딱 명시하고 있거든요. 관리, 환가, 배당 비용. 네, 법원은 파산관제인이 자산을 매각하는 행위, 즉 환가 행위는 파산 절차의 핵심적인 관리 활동이고 이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나오는 양도소득세는 일종의 환가 비용, 다시 말해 파산 절차를 수행하는 데 드는 비용의 일부로 봐야 한다. 이런 입장인 거죠. 아, 매각 비용의 일부다. 그렇죠. 따라서 절차 진행을 위한 필수 비용이니까 다른 빚보다 먼저 갚는 게 타당하다. 이런 취지로 해석됩니다. 소스2의 판결 내용을 보시면 이런 논리가 잘 나와 있습니다. 파산 재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나온 세금이니까 그 정리 비용처럼 먼저 처리해야 한다. 이런 논리군요. 근데 어찌 보면 원래 돈 받을 권리가 있던 채권자들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수도 있겠어요. 자기를 받을 돈이 줄어드는 거니까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특히 파산재단의 전치 재산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은 경우라면 이 양도소득세를 먼저 딱 내고 나면 일반 파산 채권자들한테는 배당될 돈이 거의 안 남거나 심지어 아예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가 실무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되는 겁니다. 이야, 세무당국의 힘이 정말 막강하네요. 그런데 이 권리가 파산한 회사 자체에 대한 걸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나요, 혹시? 파산한 회사랑 관련된 다른 개인한테까지 세금을 물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자료에 제2차 납세 의무라는 개념이 나오던데요. 네, 바로 그 제2차 납세 의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39조 같은 데 근거가 있는데요. 핵심은 이거예요. 법인이 내야 할 세금을 못 내고 있어요. 근데 그 법인 재산만으로는 밀린 세금을 다 갚기에 부족해요. 이럴 경우에 그 법인하고 특정한 관계에 있는 제3자가 부족한 세금만큼 대신 내야 할 책임을 지는 제도입니다. 제3자가요? 어떤 사람들이 그런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죠? 법에서 딱 정해놓은 특정 요건을 만족하는 사람들인데요. 대표적으로는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의 50%를 넘게 가지면서 그 법인의 경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과점주주. 아, 과점주주. 네. 그리고 한명회사나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 같은 사람들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소수투 5페이지에도 나와 있죠. 중요한 점은 원래 세금 내야 할 법인이 지금 파산 절차를 밟고 있다고 해서 이 제2차 납세 의무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파산 중이어도요? 네. 법인 재산으로 세금 내는 게 불가능하다는 점 같은 법적 요건이 갖춰지면 세무당국은 이 제2차 납세 의무자들한테 직접 세금을 내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금 징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일종의 안전장치라고 볼 수 있겠죠. 하하, 회사가 망해도 특정 주주나 책임 있는 사람은 여전히 세금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런 거네요. 자, 그럼 이제 좀 더 실제적인 절차를 들여다볼까요? 세무서는 파산 절차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자기들 세금 채권을 주장하고 받아내는 건가요? 보내주신 자료에 보니까 여러 선식 예시들이 있던데 이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세무당국도 파산 절차라는 정해진 틀 안에서 움직여야 하는데요. 파산 선고가 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관할 세무서는 법원이나 파산 관제인에게 자기들이 받아야 할 조세 채권의 종류가 뭐고 금액이 얼마인지를 명시해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를 한다. 네, 이때 주로 쓰는 대표적인 서식이 조세 채권 등 신고서입니다. 소스 1의 7페이지에 예시가 있죠. 만약에 해당 세금이 아까 말씀드린 재단 채권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일반 파산 채권 신고하고는 별도로 재단 채권 신고 절차를 따르기도 하고요. 그 안내문 예시가 4페이지에 있습니다. 신고 말고 또 다른 절차 같은 것도 있나요? 네, 교부 청구라는 절차도 있습니다. 이건 조금 다른 경우인데요. 만약 세무서가 파산 선고 전에 이미 어떤 특정 재산을 압류해 놓은 상태였다면요. 아, 미리 압류를 해놨다면. 그렇죠. 그 재산이 파산 절차 안에서 팔릴 때 그 매각 대금에서 자기들 세금을 우선적으로 좀 나눠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이미 확보해둔 권리를 파산 절차 안에서 실현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소스 1, 페이지 18페이지에 양식 예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무당국은 파산 관제인한테 체납된 세금 액수 같은 걸 확인하고 계산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내놓으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한도 있어요. 이걸 자료 제출 요구권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파산 관제인은 이런 세무서의 신고나 청구를 받으면 이걸 어떻게 처리하나요? 파산 관제인의 역할은 뭐랄까 일종의 심판관이자 관리자 역할인데요. 신고된 조세 채권이 법적으로 타당한지, 세금 액수는 정확한지 이런 걸 검토합니다. 그리고 그 채권이 재단 채권인지, 우선권 있는 파산 채권인지, 아니면 그냥 일반 파산 채권인지 성격을 구분하는 거죠. 분류를 하는군요. 네, 이 구분에 따라서 이제 변제 계획, 즉 배당 계획을 세우고 실제 배당을 실행하게 됩니다. 보내주신 자료 속에 배당표 예시들이 있잖아요. 소스 1, 페이지 21, 27. 이걸 보시면 재단 채권이 제일 먼저 변제되고 그 다음에 우선권 있는 채권, 그리고 돈이 남으면 그때 일반 파산 채권자, 순서로 자금이 배분되는구나. 이런 구조를 시각적으로 딱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이렇게 파산 절차 속에서 조세 채권이 갖는 좀 특별한 지위에 대해서 깊이 파봤는데요. 이 내용이 여러분께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만약 한국에서 진행되는 파산 관련 상황에 직접 관여하시거나 아니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계신다면 이 세금 우선주의, 이걸 이해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단순히 빚이 많아서 파산한다고 해서 세금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거나 후순위로 밀리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대부분의 다른 빚보다 훨씬 먼저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 이걸 꼭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네, 오늘 논의를 요약하자면요. 파산 절차의 어떤 이상적인 목표인 채권자 간의 공평한 분배하고 또 국가 재정의 근간인 안정적인 세수 확보라는 이 두 가지 가치 사이에서 법이 어떻게 균형점을 찾으려고 하는가,
이걸 살펴본 셈입니다. 보셨듯이 현재 법 체계는 국세 우선권이라든지 재단 채권 규정, 또 제2차 납세의 의무 같은 여러 장치를 통해서 세무 당국에 상당히 유리한 위치를 보장해주고 있어요. 그렇죠. 특히 파산 선고 전에 밀린 세금은 물론이고 심지어 파산 절차 진행 중에 자산을 팔아서 발생하는 새로운 세금까지 재단 채권으로 인정해서 최우선 변제 대상으로 삼는다는 점. 이건 다른 일반 채권자들이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의 기대치에 직접적이고 또 아주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한번 스스로 좀 곱씹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파산 절차 중에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같은 세금마저도 최우선 변제 대상이 된다면 이게 파산 관제인이 파산 재산을 언제 또 어떤 방식으로 팔지 결정하는데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혹시 세금 부담을 좀 줄이는 방향으로 매각 전략을 짜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다른 채권자들이 받을 수 있는 총 배당액에 좀 예상치 못한 영향을 주지는 않을까요? 절차의 효율성과 공평성이라는 이 두 가지 가치 사이에서 또 다른 고민거리를 던져주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